좌우 성역 없이 비평하는 시간 뉴스킹 모두 까기. 오늘은 조원진 우리 고등학교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표님 인기 덕분에 착용을 했습니다. 왕관 착용을 하고 3,000명 이제 넘으면 착용을 하기로 예. 지침을 저희가 스스로 변경을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1,000명은 뭐 쉽게 넘어서 자,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지지율 분석이 하나 나왔는데 역시 30%가 안 됩니다. 28.9 정도가 나왔는데 숫자만 보면 뭐 임기 막바지 때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래도 아직 많이 봐주고 있는 것 같아요. 봐주고 있는 겁니까? 지금 뭐 지지율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총체적인 난국이 아니고 3개월 아직 5월 달이니까 아직 3개월 안 됐네요. 그죠? 3개월도 안 된다서 예. 벌써 남탓하기 시작하잖아요.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 때 가장 그랬던 게 586 세력들의 어떤 자기 정치, 내로남불, 국민 무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답습하고 있다. 이런만 586에서 윤핵관으로 바뀌었고 책임지지 않는 관료들, 또 대통령 뒤에 숨어서 자기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똑같은 케이스를 저는 보고 있다.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 지금부터 이제 그걸 이제 바꿔야 되겠죠. 대표님 보시기에는 지지율이 어떻게 더 반등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조금 더 떨어지다가 올라가겠죠. 올라갈 뭐 것이다. 바닥은 쳤는데 문제는 지금도 반성하지 못하고 또 이런 구설에 오르면은 뭐 이거는 뭐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하기도 부끄러운 게 뭐 경제 문제도 아니고 또 일반적인 사회 문제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권력 투쟁 혹은 지리멸렬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수습하면 된다 이래 보는 거죠. 수습하면 된다. 그 예전에 말씀하신 이명박 전 대통령 때 20% 정도 떨어진 게 강우병이잖아요. 뭐 그건 뭐 큰 사태가 있었죠. 그런 것 때문에 되는 거는 크게 쉽게 회복이 되는데 이거는 뭐 큰 그게 없기 때문에 회복이 빨리 될 것 같지는 않다 이 말씀이네요. 윤석열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핵심적 지지층이 없다는 거예요. 팬덤이라고 표현하면 팬덤 뭐 지역 팬덤도 되고 혹은 뭐 계층도 그렇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거든요. 국민들은 뜬구름 잡는 얘기 별로 왜냐하면 그 얘기는 다 나쁘게 볼 수도 있고 다 옳다고 볼 수도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제 국민들은 피부에 와닿는 따끔한 거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정책적인 거나 정치적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다르다. 시각이 다르다? 우파에서 보는 시각은 뭐 권성동, 장제원 너것들이 도대체 뭐 했노 그동안에. 뭐 그냥 윤석열이라는 사람 갑자기 스타된 분을 대통령 후보로 해서 대통령 선거 때 반짝한다고 뭐 그것이 자기들이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다 면죄부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입장을 봤으면 좀 더 겸손하고 국민들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갑자기 권력 실세가 되니까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국민이 제일 무서운데 저는 아스팔트에서 6년을 다녀봤는데 그래도 국민이 제일 무섭거든요. 지금 두 사람 얘기를 했습니다. 권성동, 장제원 얘기를 하셨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권한대행은 내려놓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 이것도 뭐 비대위 얘기가 나오는 게 집권한 여당이 100일도 안 됐는데 비대위 얘기 나오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바꿔야죠. 바꾸는데 비대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비대위를 하는데 그냥 비대위 해봐야 또 비대위원장 흔드는 이 비대위원장이 권성동 원내대표 후순으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금송한박 할 때부터 이미 권성동 원내대표의 한계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치하다 보면요 갑자기 욕심이 생기는 거야. 이준석 6개월 있다 들어오고 자기가 6개월 하다가 당대표 나가서 다음 공천권 가질 수 있겠다 착각을 하는 거죠. 국민은 전혀 다른 생각인데 국민이 권성동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에 대한 시각은 전혀 다른 시각이거든요. 찔끔찔끔 할 필요 없다. 저는 솔직히 두 사람 다 윤핵관 이름을 떨치려면은 지금 이름 나오는 윤핵관들 한 5명밖에 안 되잖아요. 정치권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총
의원직 사퇴하는 게 맞다 이래 보는 의원직을 거예요. 사퇴한다고요? 그렇지 않고 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요. 차떼기 했을 때 그 당시에 500억 빌딩 지금 그렇죠. 5천억 빌딩을 국가에 헌납했습니다. 아예 건너벼버렸죠. 뭐냐 그러면은 그런 결단을 가지지 않고 자기 빌딩도 아니잖아요. 국민 세금으로 받아가지고 정치 보조금 받고 뭐 선거 보조금 받아가지고 정당 사무실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 각오 없이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윤핵관 얘기 안 나오려면은 첫 번째는 둘 다 의원직 사퇴가 맞다. 우와. 단지 그것이 결과를 도출하기 힘들면은 장제원 의원은 뒤로 물러서서 이제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떠나는 게 맞고요. 네. 권선동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을 빠른 시간 내에 사퇴해야 된다. 왜? 비대위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야지 비대위원장이 제대로 된 수습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권선동 원내대표가 국회의원들 지고 또 불과 뭐 한 2달 정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면서 검수완박 합의해주고 또 하나는 사적 채용 문제 그거 불거졌죠. 문자 노출 등등 뭐 수없는 일들이 지금 지지율 하락에 그건 50% 정도를 권선동 원내대표로부터 나왔다. 그러면은 본인이 과감하게 본인이 무슨 욕심이 있겠지만은 지금은 원내대표까지 던지는 게 맞다 이래 보는 거죠. 홍준표 시장도 던져라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자, 이 와중에 또 장애 여론전을 펼치는 분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요. 뭐 간장 불고기도 먹었다 일부러 그랬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준석 정치는 끝났습니다. 아이고야 이거 강하게 다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청년 정치의 실험이 이준석과 같은 낮은 국민에 대한 인식, 자기 도취, 또 선배 혹은 동료, 또 동지라 그러죠. 혹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 이런 행위로 인해서 청년 정치의 실험이 실패로 끝났다. 그것이 안타까운 거지. 이준석이 오늘이라도 물러난다고 어느 많은 국민들이 이준석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겠습니까? 그게 한계다 이래 보는 거죠. 근데 뭐 혹시나 그 성정상으로 그냥 쉽게 이렇게 물러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정당법상으로는 뭐 법적으로 해도 정당이 결정을 하면은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선거관리위나 법원은 정당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비대위 결정해버리면 뭐 지금 비대위 하겠다고 했을 때 뭐 비대위 결정되면은 뭐 당 대표의 사항들은 뭐 당원권 자체가 없는 상태니까 안 되는 거죠. 가만히 있겠습니까, 윤 대표가 방송이나 뭐 SNS 나가서 저는 솔직히 이준석 같으면은 뭐 유승민 이준석 그다음에 색깔은 좀 다르지만은 민주당의 박지원 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3의 정당, 중앙정당. 진짜 당신들이 세이브 받지 말고 뭐 당대표 그다음에 최고위원 또 그다음에 비대위원장 이런 했던 분들 아니에요. 세이브 받지 말고 바닥부터 한번 해봐라. 국민들의 정서가 어떤지 국민 정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몇몇 사람들 만나서 철권들 만나서 듣는 얘기 이제는 깨는 게 맞다 이래 보고 그러려면은 새로운 도전을 해봐라. 저는 그렇게 충고를 하고 싶네요. 자, 이 와중에 안철수 의원은 지금 휴가라고 봐야 될지 하여튼 미국에 갔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원래요. 잘 다니잖아요. 독일 가서 뭐 난리 났는데 독일 가서 뭐 마라톤 하고 다니고. 그다음에 미국 가서 또 뭐 한창 하다가 돌아가지고는 또 계명대학교 가가지고 뭐 코로나 뭐 의사하고.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분은. 지금 정도 되면은 안철수 의원한테 기회잖아요. 그럼 자기 목소리를 내줘야 돼. 그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비대위원장 하면서도 준비가 안 돼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총체적으로 윤핵관 눈치를 보고 있었다. 윤핵관 눈치를 보고 있은 거 아닙니까? 뭐 그럼 잘 모르겠죠. 전 잘 모르겠습니다. 간장이 그거 아닌가?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 표현이니까. 그런 정치의 스케일 가지고는 큰 정치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이래 보는 거죠. 자, 지금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개헌 얘기도 비슷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거는 대통령제의 문제 아니냐. 이래서 의원 내각제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통령제하고 의원 내각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단지 하나 대통령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다. 네. 저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말이 되게 경솔했다. 경솔했다. 왜냐하면 예. 개헌의 문제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하도록 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국회에서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개헌하는 연성개헌이라고 그러죠. 그런 네. 개헌으로 가겠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아. 또 하나는 내각제 문제는요. 내각제. 예. 소위 우리 박 변호사님 잘 아시지만은 로스쿨. 네. 로스쿨 만들 때 저렇게 귀족 스쿨을 만들으라고 상상도 못 했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그래 갔어요. 예. 그런데 내각제 가면은 귀족 정치 가문이 생기고 귀족 정치인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언론들이 같이 가는 가장 나쁜 자유민주주의 소위 말하는 돈과 권력과 언론이 합작하는 그런 형태의 정치 형태가 나올 수가 있다. 그게 뭐 지금 일본이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 겁니까? 뭐 일본도 네. 장기 집권 가는 게 가문들이 가는 거예요. 가문들이 가는 거니까. 돈 가진 자들이 권력하고 결탁하고 언론하고 같이 가는 건데 한국은 더더욱이 견제할 세력이 없는 대한민국에서는 그래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면은 정치의 귀족화, 정치의 금권화가 되면은 네. 그다음부터는 서민들 안 쳐다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왜 그렇죠. 자기들끼리 나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4년에 한 번씩 혹은 5년에 한 번씩 국민들의 어떤 이 참정권 투표권을 통해서 하는데 이 내각제라는 것은 틀을 갖춰놓고 형식적인 투표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특히 대한민국에서 우리랑 안 맞다는 거죠. 뭐 지금 뭐 좌우 개념도 이념도 있고 네. 동서지간 개청제 이런 많은 데서는 내각제가 문제가 있는데 단지 하나 우리가 수용해야 될 것은 다당제입니다. 다당제. 다당제를 어떻게 수용할까? 지금은요 견제할 수 있는 정의당이 저렇게 꼬꾸라져 버리니까 네. 견제할 수 있는 세력들이 없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오로지 이재명 단일로 계속 가고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대선에 떨어지고도 뭐가 잘못한지 모르는 거야. 예. 분석 전에 이재명 살리자.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더불어민주당은 더더욱 희망이 없다. 저는 그래 보고. 그리고 오른쪽에서는요. 네. 선거철만 되면은 무조건 뭐 새누리당부터 시작해가 국민의힘부터 시작해 다 무조건 찍어주자. 네. 결국은 찍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제 손해를 보는 국민들께서 것이다. 예. 다양한 목소리들을 낼 수 있는 다당제에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대안세력 혹은 대안세력이 안 되면 견제세력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또 양당들의 독선 오만을 가로막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네. 저는 제발 국민들께서 양당에 속지 말자. 네. 그런 알아서 입장이에요. 소신껏 투표를 하시라 그 말씀 주셨는데 그 이준석 대표가 아니고 이건 장성철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잘 알죠. 장성철 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했긴 했습니다. 나라를 망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아이고 또 김무성 또 그렇게 말씀. 보좌관 아닙니까? 예, 같이. 그래서 내용을 제가 잘 아는데 네. 그 얘기 한번 장성철 평론가 했던 말인데 이 내부 총질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거 그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 시절 때 유승민 원내대표를 내쫓았던 거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니냐 떠오른다라고 유승민 하는데요. 원내대표를 내쫓은 거는 유승민이 자기 정치하겠다고 사회경제법 들고 나오고 네. 그 소위 정부가 할 수 있는 야당의 국회 입법 독재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을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을 못하게 만드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어느 정부도 견제를 할 거예요. 그런데 김무성 전 대표나 유승민 다들 자기 정치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래 된 지난 것이다. 20대 총선요. 네. 3개월 전에 예. 제가 그 당시에 전체 회의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원내수석으로. 그때 다들 그래서 180석 얻는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예. 180석 얻는다고. 아니 갑자기 180석 어떤 당이 3개월 만에 2016년 선거를 말하는 거죠. 3개월 만에 그래 된 이유는 네. 분명히 자기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야 그래도 오래 하다가 했는데 한 3년 하다가 네. 권선동 원내대표는 석 달 만에 자기 정치 하려다가 다 깨진 거죠. 자, 민주당 상황도 한번 짚어 보시죠. 전당대회 컷오프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컷오프 뭐 예상했던 대로다. 그대로다. 예. 하나는 이제
박용진 의원은 예상했는데 네. 그분 누구죠? 강훈식 의원. 네. 그분은 상당히 민주당 당원들이 전략적 투표를 했구나. 서른 의원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시라는 얘기지. 아, 예. 자, 뭐 이재명 의원의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계속 주목이 되고 있는데 저학력 저소득층이 여당 지금 국민의힘 지지한다. 또 무당의 나라가 됐다 이런 말들을 했었거든요. 뭐 앞뒤 맥락을 좀 우리가 봐야 되긴 하지만 뭐 대표님 잘 아실 거니까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이재명은 그 당시에 약간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고야 국민을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을 그런 입장을 얘기를 했을 때 네. 그때 제가 아주 강하게 국민을 그런 식으로 비판하면 되느냐.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네. 이재명 의원은 조금 전략적이에요. 전략적이다. 전략적이다. 전략적으로 일부러 한 거다. 이제 좀 갈라치기 하겠다. 갈라치기 하겠다. 그런 전략적인 게 있어도 네.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잖아요. 국민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국민들은요. 네. 본인들이 다 어렵다고 봐요. 물어보면은 본인들은 가진 사람들도 중산층이라고 하고 좀 더 힘든 분들은 다 나는 서민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학력 그다음에 소득을 가지고 정치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아마 그 말이요. 앞으로 두고두고 이재명 의원의 발목을 잡을 거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지금 경찰국 출범시킨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나 뭐 해임 등등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국은 경찰이 검수완박함과 동시에 경찰이 너무 커졌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견제 기능이 있어야 돼요. 인사위원회 혹은 뭐 민정실도 저는 윤석열 정부가 자꾸 이것저것 없애려고 하는데 민정실도 없애고 여성가족부도 그렇고 뭐 이러는데 조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래 보는 사람이고요. 경찰에 대한 견제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뭐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실언했죠. 실언한 부분에 대해서 쿠데타 얘기 말하는 거죠. 민주당이 그래 하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인데 국민들 동의를 별로 못 받을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검찰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그거 대항하기 위해서 감사 기능이 있는 데는 전부 검찰 사람들 대부분 다 갖다 꽂았잖아요. 물론 이상민 장관이야 뭐 저 판사 출신이지만 그래도 법조 출신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별로 국민들이 관심이 없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할지도 못하고 그 전국으로 갈 수 있는 필요가 없잖아요. 민주당은 지금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괜히 옆집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이래 보는 거죠. 단지 경찰국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인사 문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뭐 좀 보완하면은 뭐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또 시간이 확 가서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두 까기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